네, 32강입니다. 의열투쟁과 무장 독립전쟁. 의열투쟁, 의열이 뭐예요? 뭔가 몰래 가서 사람을 죽이고 오고 시설을 파괴하는, 사실은 뭐 테러를 사실 의열이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의열투쟁이라고 부릅니다. 또 무장독립전쟁, 사실은 3.1운동 이후에 무장이란 말이 나왔어요. 3.1운동은 무장독립전쟁을 본격적으로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무장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3.1운동은 1919년이잖아요. 그래서 19년 이후에 무장을 하고 전쟁을 하는 이런 역사가 펼쳐지게 돼요. 1920년, 그때 아주 큰 전투가 있었죠. 사실 여기 있는 이 그림도 그 청산리 대첩에 관련된 그림인데요. 바로 1920년에 우리가 일본군을 상대로 일본군 1200명을 사살한 아주 큰 전투가 있었죠. 그게 바로 청산리 대첩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930년대에는 한중연합작전이라는 걸 해서 중국과 손을 잡다가 1930년대 후반에는 항일 유격투쟁을 전개하기도 했어요. 유격이 뭐예요? 게릴라 전법이 바로 유격입니다. 그러다가 1940년대에는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전개했죠. 이런 흐름을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열투쟁입니다. 의열투쟁단체는 뭐 여러 개가 있는데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1910년대에 주로 활동했던 노인동맹단이라는 게 있어요. 노인동맹단. 강우규라는 분이 사이토 총독에게, 존 총독, 3대 총독 사이토 총독에게 영국제 수류탄을 던진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시험에 잘 나진 않지만 오답으로는 좀 나옵니다. 1910년대에 강우규, 기억하세요? 강우규 노인동맹단, 정말로 보면 노인들이 모인 거냐? 맞아요. 만 46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단체가 바로 노인동맹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1920년대 의열투쟁 했던 의열단, 이게 바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의열단, 아예 의열투쟁 하려고 만들었나 보다, 그지? 의열단. 의열단은 누가 만들었대요? 김원봉, 윤세주 등이 만들었다. 김원봉이 사실 단장입니다. 김원봉. 그리고 여기에서 활동했던 단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사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게 뭔 뜻이냐면 분명히 의열단을 묻는데 이 단원 중에 한 사람의 예시를 주고 이 단체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박지혁도 나온 적이 있었고 김상옥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김익상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디에 폭탄을 던졌대요? 조선 총독부. 경계가 삼엄할 텐데 어떻게 여기에 폭탄을 던졌죠? 가서 폭탄도 여러 개 던졌어. 그리고 살아남아서 아예 상하이로 이동까지 한 그런 사람이 바로 김익상입니다. 근데요, 이름이 좀 비슷한데 김상옥, 이 사람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어요. 종로경찰서.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을 가장 크게 고문했던 아주 악명 높은 경찰서가 바로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상징적으로 폭탄을 던진 거예요. 근데 경찰서에 또 폭탄 던진 사람이 바로 박재혁이에요. 이 사람은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네요. 그래서 박재혁은 아예 부재혁 그렇게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재혁, 박재혁, 부재혁.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졌고, 또 나석주는요, 동양척시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이 나석주의 의거가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그런 의거입니다. 요 중에 하나가 예시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나와도 다 의열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폭탄 던졌는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네 사람이 의열단의 단원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신채호는 의열단의 활동 지침인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했대요. 아, 의열단의 선언문이 있군요. 사실 의열단의 활동들이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총을 쏴도 죽지 않고 폭탄은 안 터지고 막 그래. 당시에 또 김익상이 상하이에서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다나카가 안 죽었어. 그러면서 당시에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의열단의 사기를 북돋워 주려고 쓴 글이 바로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입니다. 김원봉이 부탁을 해서 신채호가 쓴 글이에요.
조선혁명선언. 중요해요. 이것이 의열단 문제에 답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의열단 선언은 다른 말로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합니다. 조선혁명, 혁명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조선혁명선언은 이렇게 사료로 나올 때가 있는데 이 특징이 있어요. 바로 일본을 강도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강도 알죠? 도둑 강도 할 때 강도. 보세요. 강도 일본, 강도 일본, 강도 일본. 됐죠? 예, 일본을 강도라고 표현한 이 글이 나오면 의열단 문제입니다. 조선혁명선언에서는 일본을 강도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네, 그죠? 김상옥이 종로경제사에 폭탄을 투척하고 나석준은 동양척시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는데 김익상이 총독부에 폭탄을 던지고 박재혁이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의열단은 자꾸 뭔가 이렇게 의열투쟁하는 게 한두 사람이 가가지고 요인을 암살하고 시설을 파괴하고 하는 것들이 자꾸 실패했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의거활동의 한계를 인식했대요. 이게 뭔 뜻이냐면 개별적인 의거활동의 한계를 인식했다. 이게 바로 의열투쟁의 한계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두 사람이 해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군대를 만들어야지. 군대. 그래, 군대식으로만 이제 일본과 싸워야지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활동 방향을 전환했다. 그러면 의열단의 단원들이 더 이상 이제 의열투쟁을 하지 않고 이제는 군대식으로 가려고 하면 군사학교에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의열단의 단원들이 사실 김원봉도 마찬가지고 아예 계급장 떼고요. 그 단장과 단원이 다 중국이 만든 황푸군관학교라는 거에 들어갔어요. 황푸군관학교 여기 있죠. 여기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이게 너무 부러운 거야. 우리도 저런 거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만든 학교가 조선혁명 간부학교입니다. 조선혁명 간부학교. 이것도 뭐 중국이 만들긴 했는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의열단을 이끄는 선언의 이름 뭐예요? 조선혁명 선언. 의열단이 만든 학교 이름 뭐예요? 조선혁명 간부학교. 야, 조선혁명이란 말이 항상 들어가네요. 그죠? 근데 여기 그래서 기출 핵심 키워드 보면 여기 보세요. 조선혁명 하여간에 혁명자를 참 좋아한다. 그지? 혁명이 나오면 이게 바로 의열단 문제예요.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앞에 보시면은 그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혁명으로만 가능하며 혁명이 아니고는 이런 말이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도 혁명 그리고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이게 끝나는 글이 이게 맞은 문장인데요. 여기 끝나는 게 바로 조선혁명 선언입니다. 조선혁명 선언, 조선혁명 간부학교 이 두 가지가 의열단의 핵심적인 답이에요. 알아주세요. 의열단은 혁명이군요. 그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한인애국단이라는 의열투쟁 단체인데요. 이거는 김구가 만들었어요. 김구, 바로 임시정부 안에서도 한인애국단이라는 의열투쟁 단체를 만든 거예요. 김구가 만들고 이봉창과 윤봉길이 출동했던 그런 의열투쟁 단체가 바로 한인애국단입니다. 중요한 거는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인애국단에 관련되어 있는 세 명의 이름을 잘 외우셔야 돼요. 김구, 이봉창, 윤봉길은 한인애국단이지 의열단이 아니다. 그렇죠? 예, 이게 매우 중요해요. 보겠습니다.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김구가 뭐 출동한 건 아니고 김구가 단장이었습니다. 진짜 출동한 건 누구예요? 이봉창. 시험 많이 나와요. 이봉창 어디 갔어요? 일본의 도쿄에 가가지고 일본 국왕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던졌어요. 근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국왕 히로히토에게 이봉창이 폭탄을 던졌는데 히로히토가 안 죽었다고. 그랬더니 중국의 그 국민당 기관지가 중국 신문이 아까비 그랬어요.
불행이라고 표현했어요. 불행이라고. 아, 죽었어야 되는데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상하이 사변이 일어났고, 그래서 일본이 상하이를 밀어버린 거예요. 일본이 이겼어요. 그래서 일본이 상하이 사변 전승 축하 기념식을 열기로 했어요. 더군다나 하필 또 일본 천황의 생일이 겹쳤어. 그래서 상하이 사변 전승 축하 기념식과 일본 천황의 생일 잔치를 같이 여는 그 잔치가 바로 상하이 훈코 공원에 있었어요. 상하이 훈코 공원, 거기에 또 윤봉길이 다시 또 달려갑니다. 그래서 윤봉길이 거기 가서 폭탄을 투척했어요. 도시락 하나 싸고 물통 하나 들고, 그 속엔 다 폭탄이 들어있는데요. 물통, 그 폭탄을 투척을 하는 바람에 당시에 중계에 와 있던 시라카와 대장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 그림이 바로 김구와 윤봉길의 그 관계인데요. 이거 제가 노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서로 주고받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시라카와 죽이러 가기 전날인데 김구가 윤봉길에게 시계 하나를 줍니다. 윤봉길도 김구에게 시계를 줘요. 김구의 시계는 이거고 이걸 윤봉길에게 줘요. 그리고 윤봉길의 시계는 이겁니다. 뭐가 더 비싸 보여요? 이건 6원짜리고 이건 2원짜리인데 금으로 된 거, 이걸 갖다가 윤봉길이 김구한테 주고, 김구는 오히려 낡은 시계를 윤봉길한테 주는데, 왜 이랬냐면 윤봉길이 저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은 1시간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뒤에는 이걸 쓸 일이 없으니까 드릴게요. 그러면서 준 거예요. 이게 뭐 상당히 슬픈 얘기죠, 그죠? 예. 시계를 주고받는 그런 장면이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이공창, 윤봉길, 이 두 사람은 다 한인 애국단 소속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제 무장 독립전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그리고 40년대 무장 독립전쟁이 조금 패턴이 달라요. 일단 20년대, 20년부터 1930년까지 약 10년간의 사건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일본군이 두만강 근처에 봉오동을 급습하자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과 안무의 대한국민의군 등이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게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1920년 6월. 이거부터 20년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봉오동 전투. 이때 일본군이 150명 이상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두만강 위쪽에 봉오동이 있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봉오동 전투에 대한 보복을 일본이 해야 되는데, 일본이 이걸 하려면 대규모 군대를 두만강 건너서 북쪽으로 보내야 돼요. 봉오동이 그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규모 군대를, 일본 군대를 북쪽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뭔가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산적들에게, 마죽단인데요, 그들에게 돈을 주고 오히려 일본을 치는 신용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이 일본을 치는 신용을 해서 조작한 거죠. 그래서 일본 군들이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면서 두만강을 건너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오히려 더 크게 당해요. 그게 바로 청산리 대첩입니다. 그림을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두만강 쪽의 그림인데요. 두만강. 이 두만강이죠. 이게 봉오동이 여기 있고요. 청산리가 여기 있는데, 봉오동, 청산리. 봉오동 전투에서 150명 정도를 일본군을 죽이자 밑에 있는 일본군들이 이 두만강을 건너서 대규모 군대를 북쪽으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훈춘 사건이라는 걸 조작해요. 훈춘 사건이 바로 중국의 마적단들이 일본을 공격하는 신용하는 거, 조작한 사건이 바로 훈춘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오히려 청산리 대첩으로 더 많은 일본군이 죽어요. 한 1200명 정도 죽습니다. 1200명. 엄청나게 많은 일본군들이 대패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면 봉오동 전투,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훈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훈춘 사건, 조작한 사건이죠. 그리고 청산리 대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 훈춘 사건, 청산리 대첩, 이렇게 세 개의 순서가 초반의 사건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기 봉오동 전투가 있지만은 훈춘 사건 조작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더 많은 군대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더 크게 당한 게 바로
청산리 대첩입니다. 이게 바로 북로 군정서군이 중심이 되어서 싸웠던 그런 전투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청산리 대첩이 중요한데요. 이건 말 그대로 대첩, 아주 큰 전투다 이런 건데 여러 배틀이 합쳐져서 큰 전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산리 대첩 안에 있는 소규모 전투들을 알아야 된다고. 그게 이런 거예요. 어랑촌, 완누구, 백운평, 고동화국 전투, 천수평 전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다른 전투들은 뭐 나오다 말다 하는데 어랑촌 이거 있죠. 이건 반드시 나와. 그러니까 청산리 대첩의 가장 큰 전투,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어랑촌 전투인 거예요. 어랑 어허영. 예? 청산리 대첩은 이 어랑촌 전투로 대표되는 거예요. 어랑촌이 나오면 청산리 대첩입니다. 기억을 꼭 하세요. 어랑촌이 반드시 나와요. 이때 이제 가장 크게 싸운 군대라고 하면 바로 여기 나오는 북로군정서군이 있죠. 요게 이제 청산리 대첩의 가장 대표적인 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홍범도의 군대가 또 있죠. 홍범도는 그래서 봉오동 전투에서도 청산리 대첩에서도 다 같이 싸운 그런 중요한 부대입니다. 이게 홍범도는 양쪽에 다 나와요. 근데 김저지는 이렇게 청산리 대첩에만 나옵니다. 여기까지 한 것이 바로 봉훈청까지 했어요. 봉훈청.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간도참변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으로 많은 일본군들이 죽자 일본이 약이 바짝바짝 올랐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보복을 하냐면 이 근처에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 민간인들이 있거든요. 민간인들을 10,000명을 죽여요. 엄청나죠. 10,000명. 그게 바로 간도참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했던 김좌진, 홍범도 장군 등은 간도참변의 소식을 들었지만 슬픈 소식을 듣고도 사실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독립군 부대가 이제 일본군의 그 거대한 부대를 피해서 위쪽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산부라는 곳에 이르러요. 여기서 여러 군대가 합쳐가지고 우리 이제 합치자 이래가지고 큰 부대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대한독립군단이에요. 잘 보세요. 홍범도의 군대 이름은 대한독립군입니다. 그냥 군이로 끝나. 근데 대한독립군단 이렇게 끝나면 이건 여러 독립군이 합쳐진 거예요. 북로군정서군, 대한독립군 그리고 다른 군대들 다 합친 연합부대. 그게 바로 대한독립군단이에요. 엄청나게 컸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독립군단이 만약에 이 아래로 내려와서 한반도에 일본군을 친다면 뭐 우리나라를 다시 찾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독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독립군단에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대한독립군단의 공산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우리가 지금 일본을 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소련이 지금 러시아가 됐습니다. 소련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들의 의견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소련을 찾아서 위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스보보드니 자유시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올라가요. 근데 갑자기 소련을 찾아갔는데 소련이 분명히 도와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소련군한테 거기 갔더니 갑자기 소련군이 확성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총을 버리고 와라. 총을 버리고 와라.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독립군들이 총을 버리고 소련군으로 들어가면 아니 총 버리고 갈 때 만약에 혹시라도 소련에서 총을 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죠? 무장해제는 좀 무리한 요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상하다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안 간다고 그랬는데 몇 명은 또 간다 그러고 그래서 몇 명은 가고 몇 명은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누가 먼저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총을 쐈는데 사실은 누가 먼저 총을 쏜지는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총격전이 일어났어요. 우리끼리도 총을 쏘고 소련군도 총을 쏘고 다 죽었어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아주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죽었어요. 그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에요. 자유시로 이동했다가 참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주 슬픈 소식인데요. 처음에는 이 간도 참변이라는 걸로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산부로 가서 여기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거 만들었어요. 연합부대를 만들었다고. 규모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국내 진공 작전을 하게 되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의 도움을 받으러 더 위로 올라갔다고. 어디로 갔어요? 자유시로. 자유시로 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소련군들이 적세군이라고 하는데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서로 총을 쏴서 다 죽었어요. 그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에요. 간도 참변으로 민간이 학살되고 자유 참변으로 독립운동가들, 무장 독립운동가들도 참변을 당했어요. 누가 남은 거예요? 역사가 끝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무장 독립운동사는 이렇게 아주 슬프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1921년인데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아주 폭삭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어떡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모이기 시작했어요. 누가 모였냐면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일단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그림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때요. 밀산부에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걸 만들고 저 위에 자유시로 이동해서 자유시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죽었는데 중간에요. 이렇게 가다가 중간쯤에 이렇게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다가 열차에서 내렸어요. 뭔가 이상해. 공산주의자들을 만나러 가는 거는 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뭔가 당하는 것 같아. 그래서 쎄한 느낌 때문에 내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이게 바로 김좌진이에요. 김좌진. 그래서 김좌진과 이 자유참변에서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미리 내린 사람과 자유참변에서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이게 뭐냐면 신민부라는 거예요. 신민부. 좀 더 아래쪽에 정의부, 좀 더 아래쪽에 참의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참정신, 바른정신, 참정신, 바른정신 이렇게 세 가지가 만들어졌어요. 이걸 우리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우리가 삼부라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시로 이동해서 자유참변으로 다 죽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역시 한국인들은 고집이 있네요. 뭔가 만들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부대로 남만주에서 뭘 만들어요? 참의부 1923년. 또 임시정부에 참여하지 않는 참의부 쪽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정의부라는 걸 만들어요. 정의부. 그리고 북만주에서 신민부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신민부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김좌진과 자유참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만든 게 바로 신민부입니다. 어느 게 더 북쪽에 있어요? 참정신 중에서. 참정신 이렇게 올라가죠? 참의부가 남만주 쪽에 있는 것이고 신민부가 북만주에 있는 거예요. 참정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삼부가 성립이 됐는데 그 다음에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미시아 협정입니다. 미시아 협정. 미시아는 일본 사람 이름인데요. 일본의 미시아라는 사람과 중국 군벌 사이에 협정이 맺어져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중국이 잡아가지고 일본에 넘기면 뭐 두당 얼마를 받는 뭐 그런 협정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미시아 협정이 맺어지고 나서 만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뭘 독립운동 하기만 하면 중국 사람이 우리를 잡아가지고 일본에 넘기는 거야. 그게 바로 미시아 협정이에요. 당시 그래서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이 아주 힘들어진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 참정신 있죠. 참정신 요 세 개의 삼부가 야 이제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자 생각해보니까 20년대 후반에는 국내에서도 심지어는 좌파와 우파가 합쳐진 신간회라는 게 만들어질 정도인데 이게 해외에서 참정신, 참의부, 정의, 신민부가 못 합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서의 민족유일당 운동, 삼부통합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혁신의회와 국민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참정신 세 개잖아요. 그죠? 참정신. 근데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데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두 개가 됐어. 참정신 합쳐지면 혁신의회와 국민부가 돼요. 혁신의회, 국민부 해보세요. 혁신의회, 국민부가 돼요. 근데 그 혁신의회가 바로 이름을 바꿉니다. 혁신의회가 이름을 바꾼 게 바로 한국독립당이고요. 그리고 한국독립당. 아니 일제강점 게 당이 뭐 이게 필요가 있어. 그래서 아예 군대 조직으로 바꾸는데 한국독립군이라는 걸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혁신의회가 바뀌면 한국독립군이 됩니다. 또 하나 국민부인데요. 국민부는 그 산하 부대로서 조선혁명군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혁신의회 국민부는 각각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1920년대가 끝이 납니다. 10년의 역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0년대 10년의 결실, 열매는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에요. 한조로 끝나는 게 바로 20년대예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았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은근히 동그라미 친 것들이 있었어요. 응? 참정신, 미혁국, 뭐 한조, 뭐 이런 거 있죠? 요거 순서대로 외웠으면 좋겠는데 미안합니다. 이거 순서대로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번 적어보세요. 앞장에. 네. 봉은청. 봉은청이 뭐냐면 봉은청은 이제 보훈처 있죠. 보훈처. 국가보훈처 있잖아요. 보훈가족의 저우의 선을 위한 보훈처. 거기랑은 조금 다른 건데 봉은청이라는 관청은 여기는 산후조리 관청이에요. 산후조리하는 관청. 믿거나 말거나 그런 게 있어. 봉은청. 여기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산후조리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에이 간단해. So simple. 간단해. 자 들어봐. 간단해. 자 들어봐. 참정신 갖고 머리 똑바로 생각을 가지고 미역국 한 그릇씩 먹으면 되지. 미역국이네, 그지? 미역국 한 그릇씩. 근데 중요한 건 미역국은요 한 그릇 두 그릇 세지 않아요. 오늘부터 우리는 미역국은 한 조, 두 조 이렇게 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생일상에 엄마가 미역국을 한 그릇 가져오시면은 엄마 감사해요. 미역국 한 조를 주셨네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미역국 한 조입니다. 이게 뭘 줄인 말인지 볼게요. 봉은청 뭐예요? 봉오동 전투, 훈준 사건,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이거 단요 대한독립군 단을 줄인 거예요. 이게 대로 외우면 홍범도의 부대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예 단으로 외우는 게 좋아요. 대한독립군 단. 그 다음이 자예요. 자유시로 이동해서 자유시 참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인데요. 이렇게 이제 여러 조직이 압록강 도만강 유역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주에서 독립운동이 아주 힘들어진 사건이 바로 미스의 협정입니다. 미스의 협정. 그래서 우리가 이 참정신이 삼부 통합운동을 해서 세 개가 두 개가 되죠. 그게 바로 혁신의회와 혁신의회 그리고 국민부입니다. 혁신의회가 이름을 바꾼 게 바로 한국독립군이고요. 그리고 국민부가 이름을 바꾼 게 조선혁명군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죠. 미역국. 예, 미역국은 한 조, 두 조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참정신 미역국 한 조를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아요. 이게 산인데요. 산에 산봉우리에 미가 있죠. 미스의 협정이 있습니다. 참정신 혁국 이렇게 된 거예요. 미가 제일 위에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참정신 이러면서 점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만주에 있다 그러면 참의부, 북만주에 있다 그러면 시민부, 그리고 정의부는 중간에 애매하게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두 개는 또 확실해. 혁신의회는 이거는 북만주에 있어요. 또 국민부는 남만주에 있어요. 혁신의회가 이름을 바꾼 게 바로
한국 독립군이고, 그리고 국민부가 이름을 바꾼 게 조선혁명군입니다. 한조 이렇게 끝나는 것이 바로 1920년대의 10년의 역사입니다. 기억하세요. 네. 이제 30년대로 가겠습니다. 30년대 이후라고 했는데, 30년대 이후라고 하면 30년대 전반과 후반과 40년대 전반까지 약 15년의 역사예요. 15년의 역사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30년대 전반 5년, 후반 5년, 그리고 40년대 5년. 5, 5, 5, 15. 이걸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시면 좋아요. 30년대 전반에는 한중 연합작전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소규모로 군대를 운용하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같이 한 거예요. 사실 중국이 일본 싫어했거든요. 미스 협정 때만 하더라도 뭔가 중국과 일본이 공조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1931년에요. 일본이 만주를 쳐요. 만주사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뭐 일단 싫어했는데 심지어는 그 다음에 1932년에 만주에다가 일본이 중사람 한 명 데려다가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세워요. 그래서 만주라는 단어를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것 때문에 중국의 반일 감정이 고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죠. 야, 그러면 우리 같이 싸울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중 연합작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중 연합작전 누가 했냐면요. 이거는 한국 독립군 또 조선혁명군이 한 거예요. 요걸 꼭 아셔야 돼요. 알죠? 한중 연합작전은 한조가 한 거예요. 한조가 뭐죠? 이게 20년대 결실 두 개 군대 그거예요.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 그게 바로 한중 연합작전을 한 거예요. 한조의 한중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같이 연합한다고 해놓고는 우리에게 지휘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중국이 나를 따르라 이것만 얘기하지 우리는 계속 따라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작전이 결국 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나오고 보니까 또 너무 규모가 작은 거야. 연합을 안 하니까 너무 규모가 작아요. 규모가 작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면전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저 골짜기로 쭉 내려가면 산 위에서 탁탁탁 총을 쏘고 바위 뒤에 숨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게릴라입니다. 게릴라. 그걸 한문으로 쓰면 유격이에요. 유격. 30년대 후반에는 유격 투쟁을 했는데요. 게릴라 전법을 썼는데 이때 대표적인 군대가 뭐냐면 이거예요. 또 주자 썼네. 이건요. 앞에 있는 건 조선혁명군인데 이거는 조선의용대예요. 조선의용대. 30년대 후반에 유격투쟁했던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0년대 전반에는 임시정부가 충청에 도착하면서 아예 이걸 만들어요. 한국광복군. 그래서 한국광복군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요거 순서대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한중연합작전인데요. 한중연합작전에 투입된 군대가 중요해요. 한조입니다. 한조는 한중, 한중은 한조. 발음도 비슷하네요. 그죠?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한국독립군인데요. 한국독립군 누가 이끌었냐면 여기 나오네요. 그죠? 지청천이 이끌었으며 이게 바로 한중연합작전을 했기 때문에 중국 군대의 이름도 외워두는 게 좋아요. 바로 중국의 호로군입니다. 호로군.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면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이 이끌었으며 호로군과 연합했으니까 한지호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그치? 한지호. 무슨 뭐 사람 이름인 것 같아. 그치? 한지호. 뭔가 엄친아 같은 느낌이 들어. 한지호. 예.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 지청천. 아주 어울리는 말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청천은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청천은 업적이 두 개예요.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관, 또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 하나가 문제면 하나가 답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한국 독립군이 싸웠던 전투가 바로 이런 것들이네요. 대전자령, 쌍성보, 동경성, 사도하자 전투 등인데 이미 시험에 나왔던 거는
이 두 개는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이 나머지 두 개는 나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네 개를 다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뭐 이렇게 나오겠죠. 사도하자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바로 한국 독립군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이건 어떻게 외우시냐면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대동 쌍사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예? 대동쌍사 무슨 회사 이름 같죠? 대동쌍사 바로 이 한지호 있죠. 한지호가 물려받은 회사가 바로 대동쌍사인가 봐요. 한지호의 아빠가 이 대동쌍사의 회장님인가 봐. 그래가지고 한지호에게 이 회사를 물려준 거예요. 한지호의 회사 이름이 뭐예요? 대동쌍사입니다. 또 여기 끊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조 조선혁명군인데요.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이끌었어요. 근데 양세봉이 이끈 조선혁명군은 역시 이것도 한중연합작전이니까 중국의 군대 이름도 알아야 돼요. 그때 중국의 군대 이름은 의용군입니다. 중국 의용군. 그래서 조양의 이렇게 외우면 돼요. 조양의. 요즘 뭐 무슨 양 이런 표현 쓰지 않는데 그 좀 이상하잖아, 그지? 근데 옛날엔 그런 표현 좀 썼었어요. 그냥 조양, 김양 그랬죠. 이름 부르지 않고 그냥 조양아 뭐 이랬어요. 조양의 외우신데 조양의 고향을 보겠습니다. 조양의 고향. 고향은 영릉과 흥경성. 영흥입니다. 영흥. 조양의 고향은 영흥이래요. 그렇게 외우세요. 한지호가 물려받은 회사는 대동쌍사이고요. 조양의 고향은 영흥이에요. 써놓겠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은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한지호의 대동쌍사, 조양의 고향은 영흥이에요. 조양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조양이야. Where are you from? 영흥. 예, 영흥에서 온 게 바로 조양이네요. 그죠? 한지호 대동쌍사, 조양의 영흥 외우세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참 많아요. 그 다음 1930년대 후반인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한중연합작전을 깨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나오고 보니까 너무 규모가 작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게릴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게릴라 유격입니다. 김원봉의 의열단을 중심으로 중국 난징에서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중국에 의열단이 있는데 그 이외에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는데 김원봉이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고 하니까 모였어요. 근데 저쪽에서 누가 있냐면 김구라는 사람이 아니야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했는데 김구한테 아무도 안 갔어. 그래서 김원봉 중심에만 많은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5개의 당이 합쳐져서 하나의 당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민족혁명당입니다. 민족혁명당. 그러자 이제 조금 기분이 상한 김구가 그럼 나는 따로 못 만드나? 이래가지고 김구가 따로 만든 그런 단체가 바로 한국국민당이에요.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요. 같은 해입니다. 1935년인데 민족혁명당에 대응해서 김구가 만든 게 바로 한국국민당이에요. 뭐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민족혁명당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한국국민당이 그거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당이에요. 그런데요, 그 민족혁명당이 조선민족 전선연맹이라는 걸로 개편이 됩니다. 그 조선민족 전선연맹이 만든 군대가 바로 조선의용대예요. 아니 이거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한 거야. 조선의용대라는 군대가 바로 30년대 후반을 주름잡던 항일 유격단체인데 조선의용대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조선민족 전선연맹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우한. 지난번에 그 중국에서 사고가 있었던 그 지역이기도 하죠. 우한. 근데 여기에 우한 지역에 특별히 한구란 지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한에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한구에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한구는 그 본토 발음으로는 한커우라고 합니다. 한커우. 그래서 우한, 한구, 한커우 다 알아두세요. 조선의용대는 중국의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그 지역명을 명확히 하라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졌대요. 아, 조선의용대는 중국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졌군요.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래요. 여러분, 이 표현이죠.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이게 바로 한국광복군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광복군 전에 조선의용대가 이미 이 타이틀을 거머쥐었단 말이에요. 이게 답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조선의용대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단한 군대네요. 그렇죠? 예. 조선의용대가 중간에 좀 싸워서 갈라져요. 김두봉, 김원봉 세력이 갈라지는데 조선의용대의 일부 세력은 중국의 북쪽으로 올라가고 일부 세력은 남쪽으로 가는데, 북쪽으로 올라간 조선의용대의 일부 세력이 만든 단체가 바로 조선독립동맹이라는 거예요. 조선의용대는 나중에 갈라지는데 위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조선독립동맹이라는 걸 만들고, 아래쪽으로 내려간 사람, 충칭 쪽으로 간 사람이 바로 김원봉인데, 김원봉이 나중엔 결국 임총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아까요 이랬었잖아요. 김원봉이 중국 내에서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김구는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모였다고 그랬잖아. 근데 결국 나중에는 김원봉도 김구에게 들어가요. 결국 역사의 최종 승자는 김구가 되는 것 같아요. 시험에 좀 뜸하긴 하지만은 당시에 그 동북 쪽에 바로 만주 지역인데요. 만주 지역에서도 항일 유격 투쟁했던 그런 군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북 항일연군이라는 건데요. 네, 요거는 뭐 이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40년대 전반, 임시정부 말기인데요. 이때 임시정부에 한국광복군이라는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임시정부가 충칭에 도착했을 때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아까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은 거 조선의용대도 그랬잖아요. 그죠? 조선의용대뿐만이 아니라 한국광복군도 그렇게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졌네요. 한국광복군이 창설이 되었다. 총사령관이 누구래요? 지청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국독립군의 총사령관이기도 하고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기도 한 거예요. 꼭 알아두세요. 또 하나, 한국광복군은요 당시에 연합군의 일원이 되어서, 이게 뭔 뜻이야? 연합군. 사실 2차 대전 중인데요. 이때가 2차 대전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라는 추축국과 그 이외의 많은 나라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싸우는 전투예요. 추축국과 연합국이 싸운 전투가 바로 제2차 대전이라고. 근데 뭐 2차 대전에서 독일, 일본, 이탈리아 추축국이 졌죠. 예. 근데 독일, 일본, 이탈리아 중에서 이탈리아가 제일 먼저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군의 일원으로, 한국광복군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선전포고를 할 때 이탈리아를 상대로는 선전포고를 할 수 없었어요. 이미 항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독일을 상대로 또 일본을 상대로만 선전포고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대일 선전포고 있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니까 대일 선전포고 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광복군의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대일 선전포고, 그게 바로 대일 선전 성명서예요. 요거 알아두세요. 이게 한국광복군의 중요한 업적입니다. 또 하나,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기도 했다. 당시에 영국군이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도와 미얀마 쪽에 가가지고 한국광복군이 암호해독 같은 걸 했어요. 우리가 똑똑하니까 또 그런 걸 잘해.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서 영국을 또 도와주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또 미국과 연계해서 한 것은, 이건 별표, 이거 꼭 알아야 되는데요.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어요. 이게 뭐냐면 국내로 진격하여 공격하여 들어가는 작전인데, 사실 이게 잘 됐다면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광복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데, 일본이 원자폭탄 맞고서 갑자기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바람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광복을 이루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국내 진공작전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항복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볼게요. 1번. 가단체의 활동으로 모른 것은
박재혁이 나왔네요. 박재혁. 박재혁은 푸재혁 부산경찰서인데요. 그죠? 이건 봐도 우리가 의열단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김원봉, 윤세주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게 의열단 문제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만주에서 창설했대요. 의열단이네요. 그죠? 박재혁이 부산경찰서에 들어가서 폭탄을 던졌대요. 맞죠? 예. 그래서 의열단 문제가 시작이 된 건데 그러면 답은 뭘까요? 의열단이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혁명이야. 혁명. 그래서 의열단의 선언을 우리가 조선혁명선언, 의열단이 만드는 학교를 조선혁명 간부학교 이렇게 불러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답일 거예요. 답은 2번이네요. 그죠? 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근데 여기에 1번. 이거 말고도 또 하나의 답은 뭐라고요? 이게 답이 될 수 있어요.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웠다. 이게 답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시작하는 말은 다 조선혁명 우리 시작하네요. 그죠? 조선혁명 선언, 조선혁명 간부학교 그래요. 2번도 볼게요. 2번. 밑줄근 의거를 일으킨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왼쪽의 내용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윤봉길의 상하이 홍콩공원 의거 당시 폭탄에 맞아 다리를 다쳤대요. 죽은 사람은 아니고 이 마모루라는 사람이 다리를 다친 사람이에요. 예, 다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잘났는데요. 예. 이 의거라는 건 바로 상하이 홍콩공원 의거. 이 의거를 일으킨 단체. 한인애국단이군요. 이봉창, 윤봉길 얘기가 나오면 한인애국단 문제예요. 답은 뭐예요? 쭉 보니까 답은 2번이네. 그쵸? 아니 한인애국단은 3명만 안 치면 돼. 김구가 만들었고 이봉창과 윤봉길이 의거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답이 2번입니다. 3번은 뭘까요? 강우규. 제가 살짝 설명드렸는데 1910년대에 노인동맹단이라는 거에 속해 있는 강우규라는 분이에요. 이게 아주 나이가 많은 분인데 노인동맹단의 설명입니다. 이건 이제 노인동맹단은 1910년대에 의열투쟁을 했던 그런 단체이고 1920년대에는 의열단 중심으로 30년대에는 한인애국단 중심으로 의열투쟁을 했어요. 3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 천수평도 그 청산리 대첩에 어떤 한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천수평은 나오다 안 나오다 그래요. 그래서 저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어랑촌이란 말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어랑 어허야 어랑촌. 이게 바로 청산리 대첩의 가장 대표적인 전투예요. 청산리 대첩은 북로 군용서군 김저준의 군대인데요. 이 북로 군용서군을 중심으로 이 전쟁이 이루어졌죠. 여기 지금 이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유라고 그랬는데 이 청산리 대첩은 언제예요? 1920년입니다. 1920년. 사실 1920년의 사건이 봉훈청 간단까지가 바로 1920년의 사건이에요. 봉훈청 간단 해보세요. 봉훈청 간단 정말 간단하죠? 1920년은 정말 간단해. 얼마나 간단해요? 봉훈청 간단해요. 봉훈청 간단까지가 바로 1920년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니은본에 보시면은 일제가 중국 군벌과 미시아 협정을 체결했대. 이게 1925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이후에 니은도 답이 되겠고. 리을번. 독립군이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자유시로 이동했다. 그래서 참변을 당했죠. 자유시 참변. 봉우청 간단. 자, 1921년에 대한독립군단이 자유시에 가서 참변을 당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군이라는 거는 바로 대한독립군 단을 말하는 거예요. 밀산부에서 만들어졌죠? 여러분 이 순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러 번 시험에 나오거든요. 봉문청에 물어보니까 아주 산후조리 방법이 간단하대요. 간단해. 자, 들어봐. 참정신 갖고 미역국 한 조씩 먹으면 돼. 봉문청 간단자, 참정신 미역국 한 조 그렇습니다. 여기서 청산리 대첩이 이 문제에서 지금 제시가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로 자유시로 이동했다. 또 미시 협정 이게 나온 거죠.
이 순서를 모르게 되면 사실은 이 문제는 풀기가 좀 어려워요. 요거 뭐 재밌죠? 이거 외우세요. 봉은청 칸딴자 참정신 미역국 한조 해보세요. 봉은청 칸딴자 참정신 미역국 한조. 예. 4번 풀어보겠습니다. 가 독립군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세봉, 조양의 영흥, 조양의 영흥. 양세봉이 나온 거 보니까 이 가에 들어갈 군대는 조선혁명군인 것 같습니다. 남만주 맞나요? 남쪽에 그 국민부가 바뀐 게 조선혁명군이니까 남쪽에 있는 거 맞네요, 그죠? 그리고 조양의 의용군 맞네요, 그죠? 조양의 한중 연합작전이니까 중국 군대 이름도 외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국 군대 이름이 중국 의용군이래요. 전체가 다 뭐 조선혁명군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뭘까요? 쭉 보니까 답은 1번이네요. 그죠? 조양의 영흥. 그러니까 여기에 다 나온 거야. 조양의 영흥을 외우면 이게 조죠. 조양의 영흥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한지호의 대동상사, 조양의 영흥 이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5번도 보겠습니다. 5번. 다음 인물. 이건 이게 인물 문제네요. 누구예요? 전 딱 보니까 뭐 지청천인데 한국 광복군 창설의 주역 뭐뭐뭐 장군.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이었대. 지청천이죠 뭐. 근데 한국 독립당 창당을 하고 한국 독립당이 한국 독립군이 될 때 거기에 총사령관을 맡았던 사람이 또 이 사람이에요. 그죠? 지청천. 그럼 답은 뭐냐? 한번 볼까요? 한국 독립군의 그 업적을 찾으면 되는 거네요. 답은 3번이네요. 그죠?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이 이끌었으며 한지호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였고 대동쌍사라는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어요. 바로 이거죠. 한지호의 대동쌍사 답이 3번입니다. 지청천을 통해서 이렇게 대동쌍사를 답으로 내기도 하는군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6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국 항일전. 중국에서 일본을 상대로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항구에서 성립됐대. 항구, 우한, 항구, 한커우.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다시 우한, 항구, 한커우에서 만들어진 군대는 조선의용대입니다. 대장 진미 선생이 김원봉인데요. 김원봉 중심으로 보니까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서 의열단을 중심으로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조선민족 전선연맹으로 개편이 되었고 그 조선민족 전선연맹이 만든 군대가 바로 조선의용대네요. 말이 되네. 그러니까 여기는 조선의용대가 들어가겠어요. 그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이 뭘까요? 답이 5번이군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데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는 한국 광복군이 아닙니다. 한국 광복군도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졌고 한인 무장부대인 거 맞는데 최초는 아니에요. 최초는 오히려 조선의용대 여기에 이 영예가 들어간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